강남의 번쩍이는 불빛 아래. 민호는 친구 지훈의 아파트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머릿속은 여전히 파티의 음악과 웃음소리로 어지러웠고, 손에는 아직 맥주캔의 차가운 감촉이 남아 있었다. 이제 한계야. 그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의 혼란스러운 꿈속으로 스며들었다. 민호는 24세.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청년이었다. 그는 늘 밝고 쾌활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말 못할 비밀이 있었다. 그는 게이였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과 가족의 기대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아왔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는 늘 좋은 친구, 재미있는 민호로만 존재했다. 지훈. 그의 오랜 친구는 민호가 파티에서 너무 취해 집에 갈 수 없을 때마다 자신의 아파트를 내주곤 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민호야. 정신 차려. 여기서 자. 지훈이 웃으며 민호를 소파에 눕히고는 자기 방으로 사라졌다. 민호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지훈의 아파트, 낡은 소파와 책상 위에 쌓인 맥주 캔들을 바라보며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새벽 2시.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는 살짝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낯선 그림자가 보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다. 지훈이 아니었다. 너 누구야? 민호는 취기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남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단정하지만 날카로운 눈빛.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훈이 형. 재혁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민호의 심장이 이유 없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재혁은 지훈의 친형으로. 민호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 최근 서울로 돌아왔다고 했다. 민호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며 왜인지 모르게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재혁은 소파 옆에 앉으며 말했다. 너. 민호지. 지훈이 얘기 많이 했어. 그의 눈빛은 민호를 꿰뚫는 듯했다. 마치 민호의 숨겨진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민호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재혁의 존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민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람이었다. 민호는 다음 날 아침 머리가 깨질 듯한 숙취 속에서 깨어났다. 재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그의 낮은 목소리와 그 강렬한 눈빛은 민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내가 왜 이러지? 민호는 혼잣말을 하며 얼굴을 감쌌다. 그는 늘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한국에서 게이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재혁을 만난 그 짧은 순간, 그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흔들렸다. 지훈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야, 어제 우리 형 만났지? 갑자기 한국 왔대.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응, 좀 무섭던데.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지우는 웃으며 말했다. 형이 좀 무뚝뚝해. 근데 좋은 사람이야.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민호는 그날 회사로 돌아가 일상으로 복구하려 했지만 재혁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의 단단한 어깨, 낮은 목소리,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 민호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했다. 그냥 취해서 그런 거야. 그냥,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며칠 뒤, 지우는 민호를 다시 집으로 초대했다. 이번엔 재혁도 함께였다. 민호는 긴장한 채로 지훈의 아파트 문을 열었다. 재혁은 캐주얼한 셔츠를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민호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또 보내. 민호.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묵직했고, 민호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민호는 재혁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해외에서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며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다. 하지만 그의 말투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서울은 좀 낯설어.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재혁의 말에 민호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늘 자신이 이 도시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자신의 성정체성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지며 지우는 또다시 술을 꺼냈다. 민호는 이번엔 절제하려 했지만 재혁과 대화하는 동안 자꾸만 술잔을 기울였다. 재혁은 민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다가 갑자기 물었다. 민호, 넌 뭔가 숨기고 있지? 민호는 숨이 멎는 듯했다. 뭐. 그는 당황하며 웃으려 했지만 재혁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냥 느낌이야. 너 눈빛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재혁의 말은 민호의 가슴을 찔렀다.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다. 하지만 재혁의 그 한마디는 그의 방어벽을 무너뜨릴 듯했다. 그날 밤, 민호는 또다시 지훈의 소파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재혁이 그의 곁에 있었다. 새벽. 민호는 잠결에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이마를 스치는 느낌을 받았다. 눈을 떠보니 재혁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잘 자. 민호.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민호는 그 순간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민호는 그날 이후로 재혁을 자주 떠올렸다. 그의 낮은 목소리, 그를 바라보는 강렬한 눈빛은 민호의 일상을 뒤흔들었다. 그는 회사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다가도 멍하니 재혁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다. 내가 미쳤나 봐. 그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재혁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다. 지우는 민호의 이상 행동을 눈치챘다. 야, 요즘 왜 이렇게 멍해? 무슨 일 있어? 지훈의 물음에 민호는 얼버무렸다.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지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호를 바라봤다. 너, 우리 형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민호는 심장이 철렁하며 얼굴이 붉어졌다. 뭐? 무슨 소리야? 그는 소리치며 부정했지만 지호는 웃으며 어깨를 툭 쳤다. 장난이야. 장난. 하지만 민호는 장난으로 넘길 수 없었다. 재혁을 다시 만난 이후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재혁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다정하게 대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재혁의 눈빛은 때로 따뜻했고 때로 날카로웠다. 민호는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싶었다. 며칠 뒤 민호는 우연히 재혁과 단둘이 마주칠 기회를 얻었다. 지훈이 회사 워크숍으로 지방에 간 사이 재혁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민호, 오늘 저녁 시간 돼. 지훈이 집에서 밥이나 같이 먹자. 민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그의 심장은 또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다. 재혁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놀랐다. 재혁은 직접 요리를 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놓여 있었다. 너 요리도 해? 민호는 놀라며 물었다. 재혁은 웃으며 대답했다. 해외에서 혼자 살다 보니 익숙해졌지. 그의 미소는 민호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식사 중 재혁은 민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그는 유럽에서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며 성공했지만 늘 외로웠다고 했다. 가족도, 친구도 멀리 있었지. 그래서 서울로 돌아왔어. 근데 여기도 쉽진 않네.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사실 서울에서 늘 외로웠어요. 뭔가 저 자신을 숨기고 사는 느낌. 민호는 말을 하다 말고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다. 너무 많이 말해버린 걸까? 하지만 재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분. 이해. 나도 그랬던 때가 있었어. 그의 말은 민호에게 위로가 되었다. 민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은 기분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둘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분위기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재혁이 갑자기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 너 진짜 솔직한 사람 같아. 근데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것 같지? 민호는 숨이 멎는 듯했다. 재혁의 눈빛은 다시 한번 민호를 꿰뚫었다. 그 무슨 뜻이야?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직감이야. 너 나한테 솔직해져도 괜찮아.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민호의 가슴을 강하게 쳤다. 민호는 그 순간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그는 결국 말을 돌렸다. 내가 뭘 숨기겠어. 그냥 평범한 디자이너야. 그날 밤, 민호는 재혁의 아파트에서 또다시 잠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재혁이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새벽. 민호는 잠결에 재혁의 손이 자신의 손을 살짝 스치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눈을 뜨지 못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그 순간. 그는 재혁이 자신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 알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도 민호는 재혁과의 만남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미소는 민호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웠다. 재혁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는 지훈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을 지훈의 형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민호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고민에 빠졌다. 그는 늘 이렇게 혼자였다. 친구들은 많았지만 진짜 자신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재혁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봤다. 재혁의 계정은 세련된 패션 사진과 유럽의 풍경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민호가 주목한 건 재혁의 미소였다. 사진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지훈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야, 우리 형이 너랑 또 만나고 싶대. 뭐야? 너희 둘 사이에 뭐 있는 거 아냐? 지훈의 장난 섞인 문자에 민호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망설이다가 답장했다. 뭔 소리야?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지.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재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재혁은 민호를 한강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초대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창밖을 배경으로 재혁은 민호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 더 털어놓았다. 내가 유럽에 있을 때 사실 나도 나 자신을 숨겼던 때가 있었어. 재혁의 말에 민호는 귀를 기울였다. 무슨 뜻이야?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도 너처럼 게이야. 그 말은 민호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놀랐다. 재혁. 그 강렬하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자신과 같은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재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놀랐지. 나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특히 한국에선. 민호는 그 순간 자신의 방어벽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래.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재혁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민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민호. 너 혼자가 아니야.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민호는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둘은 한강을 따라 걸었다. 서울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는 가운데
민호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재혁의 곁에서. 그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웠다. 이 감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리고 지훈이나 가족이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재혁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천천히 가자. 민호. 우리 둘 다 준비가 필요해. 그의 말은 민호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민호는 알았다.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민호와 재혁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다. 둘은 카페에서, 한강에서, 그리고 가끔 재혁의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냈다. 민호는 재혁과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이 조금씩 더 솔직해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불안했다. 지훈이 이 관계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의 가족은. 한편 지훈은 민호의 변화를 눈치챘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연애라도 하냐? 지훈의 농담에 민호는 당황하며 웃었다. 뭐? 그냥. 일이 잘 풀려서 그래. 하지만 지훈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호를 바라봤다. 뭔가 수상해. 민호는 재혁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깊은 감정에 빠져들었다. 재혁은 민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털어놓았다. 그는 유럽에서 연애를 했지만 결국 상대방이 한국으로 돌아오길 원치 않아 헤어졌다고 했다. 그땐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너를 만나고 나서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재혁의 말은 민호의 가슴을 뛰게 했다. 어느 날 밤, 재혁은 민호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둘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분위기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재혁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호, 나 너 좋아해. 그 말은 민호의 세계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그는 얼굴이 뜨거워지며 말을 더듬었다. 나 안아도. 그 순간 재혁은 민호를 끌어안았다. 민호는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다. 형. 민호. 너희 뭐해? 지훈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했다. 민호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재혁은 침착하게 지훈을 달랬다. 지훈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둘을 바라봤다. 너희. 진짜야. 민호. 너 게이였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눈물이 고이며 말했다. 미안해. 지훈아. 나 무서웠어. 지훈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방을 나가버렸다. 민호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재혁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 민호.
지훈이 이해할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하지만 민호는 두려웠다. 지훈이 자신을 거부한다면? 가족이 알게 된다면? 지훈과의 사건 이후 민호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다. 재혁은 민호를 위로하며 말했다. 지훈이 충격을 받은 거야. 하지만 너를 진짜 친구로 생각한다면? 결국 받아들일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민호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이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전형적인 한국 가정의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민호가 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터였다. 민호는 재혁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만약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난 모든 걸 잃을지도 몰라. 재혁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혼자 싸울 필요 없어. 나도 함께할게. 그의 말은 민호에게 힘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재혁에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재혁은 이미 성공한 사업가로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었다. 민호는 자신이 그의 인생의 걸림돌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재혁은 민호를 자신의 패션 브랜드 쇼룸으로 초대했다. 민호는 재혁의 세련된 작업 공간을 보며 감탄했다. 와, 진짜 멋지다. 재혁은 웃으며 말했다. 너도 디자인하잖아. 우리 같이 뭔가 만들어 볼까? 민호는 그 제안에 설렜다. 재혁과 함께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생각은 그를 행복하게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민호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그의 어머니였다. 민호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집에 좀 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민호는 불안했다. 그는 가족과의 거리를 점점 더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재혁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다. 가족한테 내가 게이라고 말해야 할까? 재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건 내가 준비됐을 때 해야 해.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곁에 있을게. 그의 말은 민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민호는 재혁의 곁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민호는 지훈과 다시 연락이 닿기를 기다렸다. 며칠 뒤, 지훈은 결국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만나서 얘기하자. 민호는 긴장한 채로 지훈이 지정한 카페로 향했다. 지훈은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민호. 솔직히 나 충격받았어. 네가 나한테 그런 걸 숨겼다는 게.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해. 지훈아. 나도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어. 지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근데 우리 형이랑 진짜야. 민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형이 좋은 사람이란 거 알아.
너도 좋은 놈이고. 그냥 나한테 좀 더 솔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대화는 민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지우는 완전히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적어도 그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민호는 재혁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웃었다. 지훈이가 화내지 않았어. 다행이야. 재혁은 미소를 지으며 민호를 끌어안았다. 봤지? 세상은 생각보다 괜찮아. 하지만 민호의 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점점 더 불안해졌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했다. 민호는 당황했다. 그는 재혁에게 이 사실을 말하며 말했다. 만약 엄마가 우리 관계를 알게 되면? 난 끝이야. 재혁은 민호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너희 엄마가 널 사랑한다면? 결국 이해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 곁에 있을게. 민호는 그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다. 민호의 어머니가 서울에 도착한 날, 민호는 긴장한 채로 집으로 향했다. 그는 재혁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민호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민호야.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저녁 식사 중 어머니는 민호에게 물었다. 너 요즘 연애하니?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민호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얼버무렸다. 그냥 일이 바빠서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호, 너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엄마한테 말해. 민호는 그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재혁에게 전화를 걸며 그는 울먹였다. 나 엄마한테 말할 용기가 없어. 재혁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민호.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며칠 뒤 민호는 재혁과 함께 한강에서 시간을 보냈다. 둘은 서로의 손을 잡고 걷다가 재혁이 갑자기 멈춰 섰다. 민호. 나 너 사랑해. 그의 고백은 민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도 너 사랑해. 그 순간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을 감싸는 듯했다. 민호는 재혁과의 사랑을 통해 점점 더 강해졌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어머니는 민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는 자신이 깨이이고 재혁과 사랑에 빠졌다고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말했다. 민호야,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노력해볼게. 그 말은 민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지훈도 시간이 지나며 민호와 재혁의 관계를 받아들였다. 그는 민호에게 말했다. 너희 둘, 진짜 잘 어울려. 근데 형, 내 친구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 그의 농담에 민호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민호와 재혁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민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디자인을 통해 그리고 재혁의 곁에서 진짜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걱정,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의 두려움이 그들을 괴롭혔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다. 재혁은 민호에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민호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응. 우리 함께.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였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민호와 재혁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갔다.